안녕하세요. 영문법을 가장 쉽고 재미있게 가르치는 끌림영어 채널의 에릭쌤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예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동사편 마지막 5형식 문장에 대해 학습해 볼 텐데요. 먼저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얻어가야 하는 두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5형식 문장을 배우긴 하되 그것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는 이유를 알고, 둘째, 5형식이라 불리는 친구들의 문장 구조를 여러 예문을 통해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학습하게 될 5형식 문장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거의 모든 공교육, 사교육 기관에서 영어를 가르칠 때 동사를 중심으로 화면에 담긴 5가지의 문장 형식에 대해 획일적으로 가르치고 있는데요. 혹시 영어권 국가는 모국어인 영어를 처음 접하는 아이들에게 기본 문형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아시나요? 화면에 담긴 6가지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지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배우는 5가지 형식과 화면에 적힌 6가지 기본 문형의 경우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동사를 중심으로 문형을 분류했다는 점에선 얼추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얼핏 보면 특별한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문장의 성분과 품사가 섞인 기본 문형을 가르치고 있다는 점이 한국식 문형 공부법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분류하는 문장의 형식은 문장 성분인 주어, 동사, 보어, 목적어, 수식어만을 사용하여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으로 분류하지만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들의 경우 주어, 동사, 부사, 형용사, 명사 등 성분보다는 단어 기능인 품사에 조금 더 집중하여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큰 차이점으로는 그들이 학습하는 기본 문형 6가지에 우리가 오늘 학습하게 될 5형식 문장 구조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왜 그럴까요? 제가 오늘 강의 목표에 5형식 문장 구조에 대해 지나치게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린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영어권 국가에서는 화면에 주어진 6가지 기본 문형에 포함되지 않는 문장들의 경우 학생들 스스로가 6가지 기본 문형을 활용하여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역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를 통해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우리가 배우는 5가지 문장 형식과 영어권 국가에서 가르치는 6가지 기본 문형 중 어떤 방법이 더 좋고 나쁘다, 무엇이 맞고 틀리다를 알려드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앞서 동사편에서 우리가 문장 성분을 중심으로 익힌 1형식부터 4형식까지의 문장과 오늘 배우게 되는 5형식 문장을 알긴 알되 영어의 모든 문장을 1부터 5형식으로 무리하게 분류하는 데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드리기 위함입니다. 간혹 학생들이 문장의 형식을 익히고 특정 문장이 3형식이냐, 4형식이냐, 5형식이냐에 갑론을박하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한 적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가지의 형식은 우리가 긴 영어 문장을 접했을 때 해당 문장 구조를 파악하고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수단이지 형식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영어 학습의 목적이 되어선 결코 안 됩니다. 제 말을 이해하고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5형식 문장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형식 문장이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호의 성분으로 이루어진 문장을 말하는데요. 앞선 성분과 품사편 그리고 2형식 문장 강의에서 보호 자리에는 형용사가 원칙이지만 주어와 주격 보호가 일치하거나 목적어와 목적 보호가 일치하면 명사를 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형식 문장에 쓰이는 주격 보호가 주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주는 친구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5형식 문장에 쓰이는 목적 보호는 주어가 아닌 목적어의 상태, 동작, 신분 등을 보충 설명해주는 친구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준비된 예문을 통해 개념적 내용을 이해하도록 하고 영어 학습자들이 헷갈리는 4형식과 5형식 문장을 쉽게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tell과 call이라는 타동사로 이루어진 예문들이 있는데요. 제가 동사편 강의 때마다 동사의 기능을 하는 단어는 2개 이상의 복수 형식에 쓰일 수 있다라는 말을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이 말을 기억하신다면 이 예문을 이해하는 데 큰 무리가 없으실 겁니다. 잠시 화면을 멈추시고 각 단어에 주어진 2개의 문장 중 어느 것이 4형식이고 5형식 문장인지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때 문법적 차이도 차이지만 두 문장의 해석 차이를 느끼시는 게 더더욱 중요하니 해석까지 같이 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자, 다 풀어보셨나요? 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told me the truth. 그녀는 내게 진실을 말했다. 4형식 문장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4형식 문장의 특징 2가지를 떠올려 보면 첫째, 목적어가 2개, 둘째, 뭐뭐에게 뭐뭐를 하다라고 해석된다고 했었죠. 위 2가지 모두 충족함으로 4형식이 확실하죠. 그 아래 문장을 보면 She told me to open the window. 그녀는 내게 그 창문을 열어달라고 말했다. 목적어와 목적 보호의 관계를 한번 볼까요? 주어인 그녀가 직접 창문을 여는 게 아니라 목적어인 나에게 창문을 열어달라고 했으니 목적어의 행위를 목적 보호가 보충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으므로 5형식 문장이 맞습니다. 자, call이 쓰인 문장을 볼까요? Please call me Tom. 부디 나를 톰이라고 불러줘. 목적어가 2개 나왔으나 목적어인 나와 목적 보호인 톰이 일치하므로 5형식 문장임을 바로 알 수 있고 Please call me a taxi. 제발 내게 택시 한 대 불러줘. 똑같이 목적어가 2개 나왔는데 목적어인 me와 a taxi는 다르므로 4형식 문장으로 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식과 관련된 문법 문제를 풀다가 답이 잘 보이지 않을 경우 해석으로 접근하면 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으니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는 오늘 강의에서 가장 핵심인 5형식 문장이 갖는 3가지 특징에 대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목적어와 목적 보호의 관계가 주어와 동사의 관계를 보인다는 점이고, 두 번째 특징은 목적어와 목적 보호의 관계는 직접적인 관계를 띈다라는 점이고, 세 번째 특징은 목적 보호 자리에 형용사 또는 명사 상당 어구가 위치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이해가 어려우니 예문을 통해 3가지 특징들을 완벽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적어와 목적 보호의 관계가 주어와 동사의 관계와 같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e asked me to go back home. 해석해보면 그는 요청했다. 내가 집으로 돌아갈 것을. 전형적인 5형식 문장으로 주어가 목적어에게 목적 보호하라고 동사했다 라고 접근하면 쉽게 해석이 되는데요. 이 문장을 3형식으로 바꿔보면 He asked that I should go back home. 해석해보면 그는 요청했다. 대절이야를. 대절을 보면 I가 주어고 go back이 동사임을 알 수 있죠. 즉 5형식 문장에 쓰이는 목적어와 목적 보호의 관계는 따로 떼어내어 해석해보면 결국 주어 동사의 관계를 갖는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문장을 한번 보시죠. I got my sister to help me with my homework. get이라는 동사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5형식 문장에 쓰였을 때에는 목적어를 설득하여 뭐뭐하게 하다라는 뜻을 갖는데요. 주어는 목적어가 목적 보호하라고 동사했다의 해석법을 적용해보면 나는 내 누나를 설득하여 그녀로 하여금 내가 숙제하는 것을 돕도록 했다로 해석됩니다. I saw him entering the office. 나는 보았다. 그가 사무실에 들어가는 것을. 어떻습니까? 목적어와 목적 보호가 주어 동사 관계임을 알면 문장 해석을 할 때 훨씬 더 매끄럽게 되는구나 라고 느끼시겠죠. 그렇게 느끼시고 계시다면 수업을 잘 따라오고 계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목적어와 목적 보호가 직접적인 관계를 띈다는 점을 예문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hey regarded him as a doctor. 그들은 그를 의사로 여겼다. 형식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분이 계시다면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 즉 수식어로 구성되었으니 오형식이 아닌 삼형식이 아닐까라고 물을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제가 강의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형식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해당 문장을 정확히 느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드렸습니다. 물론 문법적으로만 접근해 보면 삼형식 문장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석으로 접근해 보면 오형식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한데요. 그들은 여겼다. 그를 의사로. 주어는 목적어가 목적 보호라고 동사했다. 어떻습니까? 자연스럽죠? As a doctor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앞에 목적어를 수식해주는 형용사구로 쓰였다고 볼 수 있고 목적어 보호 자리에 형용사, 명사가 들어갈 수 있는 원칙 또한 위배되지 않으니 문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깊게 들어갈 필요 없이 목적어와 목적 보호의 관계가 직접적이냐, 직접적이지 않냐라는 관점에서만 주어진 문장을 보아도 큰 무리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두 번째 예문을 보시면 I believe him to be honest. 나는 믿는다. 그가 정직하다고. 목적어와 목적 보호인 honest가 직접적인 관계를 띠고 있죠. They called him a genius. 그들은 그를 천재라고 불렀다. 목적어인 그를 목적 보호인 천재라고 불렀으므로 이 역시 직접적인 관계를 띠고 있죠. 목적어와 목적 보호의 관계에 집중하며 오형식을 바라봐야지 목적어 뒤에 반드시 투부정사, 동사 원형, ing 중 어느 것이 나오는지 외워서는 오형식 문장이 갖는 의미를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법 문제에 목적 보호의 빈칸을 뚫어놓고 무엇이 들어가야 하는지를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고 있으므로 어떤 친구들이 목적 보호에 들어갈 수 있는지 정도는 체크해 놓을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오형식 문장은 목적 보호에 위치할 수 있는 친구들을 A부터 F까지 적어 보았는데요. 모두 형용사 또는 명사 상당어구에 포함되는 친구들입니다. 오형식 문장을 이루는 타동사들이 획일적으로 A부터 F를 목적 보호로 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동사의 성질에 따라 취할 수 있는 형식이 정해져 있음을 이해하고 동사의 성질에 초점을 맞춰 예문을 통해 조금씩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부정사인데요. 지난 삼형식 강의에서 투부정사와 ing 뉘앙스 구분법에 대해 언급드렸는데 만약 아직 보지 않으셨다면 그 해당 강의 영상을 먼저 시청하신 뒤 이 영상을 이어 들으시길 권장드립니다. 목적 보호에 투부정사를 쓰는 동사들의 특징을 보면 불확실한 미래나 결과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투부정사 자체에 내포된 불확실한, 아직 안 한, 하려고 하는 뜻과 궁합이 잘 맞는 친구들인 셈이죠. 예문을 보면 My teacher advised me to focus on studying English. 내 선생님은 충고했다. 나에게 영어 공부에 초점을 맞추라고. 이미 한 것을 충고한 게 아니라 앞으로 뭐뭐 하라고 충고한 것이기 때문에 focusing이 아닌 to focus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아래 예문의 동사 enable 역시 단어 자체에 내포된 뜻을 보면 목적어가 목적 보호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다인데요. 이 책은 학생들이 이해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어떻게 수학을 공부하면 되는지. 이미 이해한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해할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므로 understanding이 아닌 to understand가 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사 원형 역시 목적 보호에 쓰일 수 있는데요. 학교를 다닐 때 한 번쯤은 사역 동사 다음에 무조건 동사 원형이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뒤에서 사역 동사에 대해 다룰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선 목적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도 쓰일 수 있구나 정도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명사인데요. They call me Jake. 그들은 불렀다. 나를 제이크라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목적어 보호 자리엔 형용사가 원칙이나 명사가 위치할 경우 동격,
즉 목적어와 같은 뜻을 지녀야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아래는 형용사 단어가 쓰인 예문인데요. Please keep your hands clean. 유지하라 당신의 손들을 청결하게. 목적어인 손들을 clean이라는 형용사가 보충 설명해주고 있죠. 자, 다음은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인데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에 대한 내용은 중요하기도 하고 내용도 방대한 만큼 추후 별도의 강의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간단한 개념적 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는 기본적으로 수식의 기능을 하는데 명사를 수식하면 형용사 기능, 명사 외의 것들을 수식하면 부사의 기능을 합니다. 오형식 문장에 쓰이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는 모두 목적어인 명사의 상태나 동작을 보충 설명해 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형용사 상당어구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화면에 예문을 보면 She saw, 그녀는 보았다. Her son, 그녀의 아들을. Playing soccer with some friends outside, 축구를 하고 있는 몇몇 친구들과 함께 밖에서. 다음 예문을 보면 I found him telling a lie to me. 나는 알아차렸다. 그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두 예문을 통해 현재 분사는 목적어와 목적보의 관계가 능동임을 알 수 있는데요. 능동이란 목적어가 직접 목적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과거 분사는 어떨까요? She had her car repaired. 직역하면 그녀는 그녀의 차를 시켰다. 목적보호하라고. 의역하면 그녀는 그녀의 차를 수리 맡겼다인데요. 차가 직접 수리를 하지 못하므로 repairing이 아닌 repaired가 옳습니다. 현재 분사는 목적어가 직접 할 때, 즉 능동일 때 쓴다고 말씀드렸는데 과거 분사는 목적어가 직접 하지 못할 때, 즉 당하는 느낌의 수동일 때 쓰인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아래의 예문 하나 더 보면 I have had my haircut. 나 머리 잘랐어 라는 표현인데요. 목적어인 내 머리가 직접 자를 수 없으니 수동의 의미를 지닌 과거 분사인 cut을 써준 것입니다. 어떤가요? 어쩌면 영어권 국가에서 기본 문형을 가르칠 때 오형식 문장을 제외시킨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목적 보호에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형용사 또는 명사 상당어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형식을 통째로 암기하기보다는 이해를 바탕으로 응용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외시키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앞서 오형식 문장에 갖는 뉘앙스, 의미에 대해 충분히 살펴본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는 우리나라에서 가르치는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들에 대해 예문을 통해 학습해보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오형식 동사를 크게 지각동사, 사역동사, 기타동사 세 가지로 분류해 보았는데요. 지각동사는 감각기관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인식할 때 쓰는 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역동사는 주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목적어에게 시키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동사를 떠올리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동사로 분류한 동사들의 경우 불확실한, 아직 안 한, 뭐뭐 하려고 하는 뜻을 내포한 투부정사와 잘 어울리는 친구들인데요. 반복적으로 읽으며 기억해 두시길 권장드립니다. 자, 그럼 각각의 특징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각동사인데요. 우리가 지닌 감각을 통해 알아차리는 느낌의 동사라고 말씀드렸었죠. 지각동사는 무조건 오형식 문장으로 쓰인다라는 접근보다는 지각동사가 오형식 문장으로 쓰일 경우엔 목적 보호의 동사 원형 ing, pp 형태가 나올 수 있으며 투부정사는 사용할 수 없다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ing는 되는데 투부정사는 왜 안 될까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많은 교육기관들이 이를 그냥 암기 영역으로 치부하고 있지만 지각동사가 갖는 뉘앙스를 제대로 이해하면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뉘앙스를 이해할 수 있도록 두 문제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잠시 화면을 멈추시고 주어진 보기 중 밑줄 친 곳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먼저 골라본 다음 수업 이어들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자, 다 풀어보셨나요? 1번 문제부터 보면
He saw his mother. 그는 그의 엄마를 보았다. 그리고 곧바로 빈칸이 나왔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뭘 묻는 문제인지 모르겠다 하시면 보기를 먼저 빠르게 스캔하여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실 수 있는데요. 1번 보기는 get off, 동사 원형이겠네. 2번 보기는 getting, 현재 분사 ing네. 3번 보기는 got off, 과거 분사 pp네. 4번 보기는 to get, 투부정사네. 즉, 목적 보호 자리에 들어갈 올바른 형태를 고르라는 문제임을 알 수 있죠. 자, 그럼 주어진 보기를 하나씩 빈칸에 대입해 보면서 정답을 찾아볼까요? He saw his mother get off the bus. 그의 엄마를 보았다. 버스에서 내리는. 문제 없죠? He saw his mother getting off the bus. 그의 엄마를 보았다. 버스에서 내리고 있는. 1번 보기와 다른 점은 동사 원형 대신 현재 분사인 ing를 써줌으로써 동작 중심의 표현을 강조해 주었다는 점입니다. 3번 보기는 어떤가요? He saw his mother got off the bus. 수동의 의미에서 got off를 써주었는데 그녀의 엄마가 버스에서 직접 내리는 것을 묘사해 주고 있으므로 수동이 아닌 능동으로 써주는 게 옳습니다. 만약 누군가에 의해 버스에서 내려줬다 라는 뜻을 표현해 주고 싶다면 He saw his mother got off by someone 이라고 표현도 가능하겠죠. 자, 다음 He saw his mother to get off the bus. 이건 왜 정답이 안 되는 걸까요? 기계적으로 암기한 학생들은 지각동사 뒤에 위치하는 목적보호 자리에는 투부정사를 쓸 수 없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왜 지각동사 뒤에는 투부정사를 쓸 수 없을까요? 그 이유는 지각동사들이 내포하고 있는 특징 한 가지 때문인데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낄 때 쓰는 지각동사들은 단어 자체에 지금 당장 또는 동시에라는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예문에 접목시켜보면 그가 그녀의 엄마를 본 시점과 버스에 내리는 시점의 차이가 거의 없고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한 뭐뭐 하려고 한다, 아직 안 했다의 뉘앙스를 지닌 투부정사와 짝꿍 자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확실하고 이미 했다는 뜻을 내포한 ing의 경우 짝꿍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번 문제의 답은 1,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He saw his car. 그는 그의 차를 보았다. 문장 뒤에 빈칸이 놓여져 있는데요. 1번 문제처럼 목적어인 his car와 주어진 보기들과의 관계를 보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의 차가 직접 훔칠 수 없으므로 1번은 답이 될 수 없고 그의 차가 직접 훔치고 있는 것을 묘사할 수도 없으므로 2번도 답이 안 되고 그의 차가 훔침을 당하는 것은 하등의 문제가 없으므로 답이 될 수 있고 4번의 경우 앞서 설명드린 대로 훔침을 당할 것을 보았다라는 투부정사의 뉘앙스와 saw라는 지각동사와 짝을 이룰 수 없으므로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각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 ing, pp가 나온다라고 기계적으로 암기 후 주어진 문제를 푼다면 과연 정답을 맞출 수 있을까요? 거듭 강조드리지만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에 접근해야 쉽게 답을 골라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사역동사인데요. 영어를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이라면 사역동사와 준사역동사라는 단어에 대해 들어보셨을 텐데요. 사역동사 let, make, have 그리고 준사역동사는 get과 help가 있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준사역동사라는 말은 영어권 국가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용어인데 목적보 뒤에 위치할 수 있는 단어 또는 구 형태가 달라 이를 구분해주기 위해 만들어낸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사역동사의 참뜻은 무엇이고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역동사란 causative verb로 그 사전적 의미를 보면 직접 하지 않고 어떤 행위를 유발하는 뜻을 지닌 동사를 말하는데요. 복잡하게 기억할 필요 없이 주어가 직접 하지 않고 목적어에게 시키는 뉘앙스를 내포하는 동사이다 라고 생각해 두면 마음이 편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사역동사는 무조건 동사 원형을 취한다 라고 많이들 기계적으로 외워왔지만
오늘부로는 이렇게 기억합시다. 사역동사는 동사 원형과 투부정사를 모두 취할 수 있지만 let, make, have의 경우 동사 원형을 취한다. 자, 그럼 왜 세 개의 지각동사는 투부정사가 아닌 원형 부정사, 즉 동사 원형만을 취할까요? 지각동사처럼 기본적으로 사역동사 역시 지금 당장이라는 뜻과 동시에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한다 등 불확실한 의미의 투부정사를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get은 목적으로 하여금 뭐뭐하게 하다 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 목적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이 아닌 투부정사를 대동하는 것이죠. 동사 help의 경우 목적어에게 나를 도와 앞으로 뭐뭐 해달라 라는 뉘앙스로 말을 하고 싶으면 투부정사를 쓰고 지금 당장 나를 도와달라고 말을 하고 싶으면 동사 원형, 즉 투부정사와 동사 원형 모두를 써줄 수 있습니다. 각각의 사역 동사들이 갖는 뉘앙스를 잘 기억하시고 저와 함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총 3문제인데요. 잠깐 강의를 멈추시고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다 풀어보셨나요? 1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He blank his son washed his car. 보기를 보고 사역동사, 오형식 관련 문제라는 것을 눈치채실 수 있어야 합니다. 목적어가 his son, 목적 보호가 wash his car 이니까 동사 원형을 취할 수 있는 동시에 지금 당장의 뉘앙스를 지닌 사역동사를 골라주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let, made, had가 되겠습니다. 해석을 해볼까요? 그는 그의 아들에게 지금 당장 차를 닦으라고 시켰다. have보다 make가 사역동사로 쓰일 때 조금 더 강제성이 있다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let, have, make 모두 지금 당장의 의미의 뉘앙스를 띠기 때문에 투부정사는 나올 수 없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get은 사역동사로 쓰일 때 뭐뭐하게 하다 라는 뉘앙스를 띠므로 투부정사를 달고 나온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다음 2번 문제를 보시면 help가 목적어를 달고 나왔고 보기를 보니 목적 보호에 들어갈 알맞은 보기를 고르는 문제네요. help는 제가 뭐라고 했나요? 사역동사로 쓰일 경우 지금 당장과 앞으로 행할 것에 대한 뉘앙스를 모두 지니고 있으므로 의미의 차이가 있을 뿐 1, 2번 모두 답이 될 수 있습니다. 해석을 해볼까요? 1번 He helped me to finish his homework. 그는 도움을 요청했다. 내가 그의 숙제를 끝내줄 것을. He helped me get his homework done. 그는 도움을 요청했다. 나에게 그 숙제 지금 당장 끝내줄 것을. 이해되시죠? 자, 그럼 마지막 3번을 보시죠. He had some friends 뒤에 들어갈 목적 보호를 고르는 문제인데요. had가 사역 동사로 쓰인 것을 알 수 있죠. 제가 have, make, let은 어떤 뉘앙스를 지닌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지금 당장 동시에라는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투부정사는 취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동사 원형을 취한다 말씀드렸었죠. 따라서 he had some friends clean his room. 그는 친구들에게 그의 방을 지금 당장 치워달라고 했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자, 그럼 3번 laughing은 될까요? 문법적으로 laughing이 나오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he had some friends laughing 이라는 문장을 쓴다면 동사 have가 시키다라는 뜻의 사역동사가 아닌 어떤 상태나 상황에 놓이게 하다라는 다른 뜻으로 쓰여 그는 그의 친구들을 웃음 가득한 상태로 놓이게 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선 아래 적힌 예문 He has some friends wearing eyeglasses처럼 오형식이 아닌 삼형식 형태로 그는 안경 쓴 친구들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만약 동사 have의 뜻을 살피지 않고 have는 무조건 사역동사이므로 동사 원형이 나올 것이야 라고 외운다면 해당 문장에선 wearing이 아닌 wear만 정답이 될 수 있어 라고 잘못된 접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 서두에 오형식 문장은 정형화된 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화자의 의도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응용의 영역이라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따라서 3번 문제에서 우리가 체크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오형식 문장에 have 동사가 자리한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사역동사니까 동사 원형이 답이다 라고 접근하기보다는 have가 시키다라는 의미로 쓰였는지 먼저 확인하고 만약 그렇다면 동시에 지금 당장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니 투부정사는 목적어에 나올 수 없지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표적인 오형식 문장에 쓰이는 지각동사와 사역동사에 대해 학습해 보았는데요. 이들 외에 어떤 동사들이 오형식 문장에 쓰여 목적어와 목적보호 친구들을 데리고 나오는지 살펴보고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화면에 나열된 동사들을 먼저 한번 읽어보면 advise, 조언, 충고하다, encourage, 격려하다, expect, 기대하다, want, 원하다, wish, 바라다, promise, 약속하다. 어떻습니까? 저와 함께 삼형식 문장편에서 투부정사와 ing의 뉘앙스를 학습하신 분들이라면 느낌이 빡 올 텐데요. 나열된 모든 동사들은 불확실한 미래나 결과의 뜻을 내포하고 있는 동사들입니다. 불확실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고 앞으로 일어날 뭔가를 설명할 때 우리는 뭘 떠올려야 한다고 했죠? 네, 맞습니다. 바로 투부정사인데요. 이러한 이유로 이 친구들이 오형식에 쓰이게 되면 뒤에 목적보호 자리에 투부정사를 취하는 특징을 갖습니다. 혹시 학교나 학원 영어 수업 시간에 advise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어에게 투부정사 하라고 조언하다, encourage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어가 투부정사 할 수 있도록 격려하다, expect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기를 기대하다, want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어가 투부정사 하기를 원하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암기해 본 적 있지 않나요? 우리는 이제 투부정사의 뉘앙스를 알고 있기 때문에 기타 동사를 자주 눈에 익히고 이들이 오형식 문장에 쓰일 땐 투부정사와 짝을 이루겠구나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투부정사의 뉘앙스를 이해하고 학습하게 되면 문법뿐만 아니라 우리가 장문을 할 때, 회화를 할 때, 그리고 듣기를 할 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영어 학습법은 단편적 학습법이 아닌 통합적 학습법에 기초한다 라고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기타 동사 역시 문제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잠시 멈추시고 문제 푼 뒤 수업을 이어가시길 권장드립니다. 자, 다 풀어보셨죠? 주어진 문장과 보기를 보니 오형식 문장을 동사가 비어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advise, allow, order, enable 모두 목적어에게 투부정사 하라고 뭐뭐하다 라는 뉘앙스를 지녔으므로 뒤에 to go가 나왔죠. 하지만 had를 집어넣게 되면 I had him go abroad. 나는 그에게 지금 당장 해외로 가라고 시켰다. 지금 당장의 뉘앙스를 지닌 사역동사이므로 빈칸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2번도 간단한데요. 동사가 비어있고 목적 보호 형태가 투부정사임을 확인했다면 1번과 같은 접근 방식으로 빈칸에 들어갈 수 없는 동사로 made를 골라낼 수 있어야겠죠. 오늘 저와 함께 오형식 문장에 대해 학습해 보았는데요. 어땠나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오형식은 응용의 영역이므로 암기로 접근하시면 영어에 대한 흥미를 잃을 뿐더러 너무 다양한 경우의 수에 학습의 끈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의 핵심 포인트를 다시 언급드리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형식 문장에 등장하는 목적보호 자리에는 형용사와 명사, 상당어가 위치할 수 있는데 그것들은 화면에 나와 있는 A부터 F까지의 친구들이다. 그리고 빈칸에 어떤 친구들을 써줄지는 동사의 성질에 의해 결정된다. 이상 끌림영어 채널 에릭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